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의 1단계.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포기 결정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어주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항소를 포기하게 한 윗선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정성호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1심에서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자체를 취소시켜 무죄로 만들려는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을 중단한 재판중지법은 눈속임이었다며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다른 6가지 재판중지 패키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 판단인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항소를 법무부가 막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또한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여당은 검사들이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명백한 항명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치 검찰을 도려내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놨습니다. 박자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수사팀을 두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검사들이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는가라며 반성은커녕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검찰,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정치 검찰을 도려내고자 한다며 법무부에 즉시 감찰을 요구하고 대장동과 대북 송금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또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회유 주장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기소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각 남욱을 불러 조작기소의 전말을 수사하십시오. 대장동 사건을 조작기소한 정치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보다도 조작 기소를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긴커녕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징을 위해 묶어놨던 재산을 대장동 일당이 되돌려받으면서 오히려 감옥에서 하루에 2억 원씩 버는 고액 알바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됐고 당장 국고도 손실나게 됐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법원이 1심 재판 중 동결 결정한 대장동 일당의 자산은 약 2천억 원.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만큼 은닉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문제는 이번 1심에서 추징 확정된 액수가 428억 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많이 추징할 수 없다며 나머지 금액, 즉 1,600억 원 상당을 김만배 씨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7,400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오로지 400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 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지시로 김만배 씨는 하루 2억 원씩 벌게 되고 국고는 손실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신 갚으라고 공세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고 손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는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유가 핵심이 될 텐데 정치권에선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힘은 그 정점으로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드러난 상황이죠. 그 윗선인 법무부의 지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이 정성호 장관이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대통령의 요구라고 했고 개혁신당 역시 대통령이 입김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단계 작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장동 일당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한 법사위원은 그 일당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입을 열면 안 되니 달래는 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포섭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주장,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심 중인 2단계 작업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검사들을 2심 재판에서도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의해 불거졌다는 민주당의 주장, 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이 국민의힘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항소 포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항소 포기는 양심을 지킨 결정,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발은 항명으로 봤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였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을 밀어붙이는 걸 두고 이 공소 취소 필요성의 연장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니까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처럼 조작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까지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면서 청문회,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목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그렇다면 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당장은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항명,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니까요. 결국 무엇을 국정조사할 것인지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시작부터 난항일 수밖에 없고요. 우선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든 국민의힘에선 이번 주 안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하는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만난다더라도 앞으로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 조사 시기는 어떻게 할지 등도 추가로 정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강대강 줄다리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곤 기자였습니다.